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정석 2부 진행의 박혜미입니다. 우리 증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매기가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짓눌렀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하면서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MTN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하반기를 정말 제대로 잘 보내고 싶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2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또 시장에서 핫한, 우리 방송에서 또 굉장히 핫한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두 분과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넥타이가 예쁘네요. 괜찮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네. 우리 노란 넥타이처럼 정말 6월을 또 반짝 빛내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시황부터 잠깐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섹터를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4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부터죠. 6월 그 중순까지는 상당히 장이 안 좋았고요. 뭐 또 최근 들어서 좋다가 좀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해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하반기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전망해 보면은 6월, 7월은 한번 썸머 랠리를 기대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증시 발목을 잡은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니었나요? 저는 뭐 방송 때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다. 그건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의회에 그런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될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증시 외적인 노이즈에 불과하고요. 결국 이제 실물 경기에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금리가 이제 피크 아웃을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좋은 긍정적인 면이라면 또 안 좋은 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것하고 이제 그거 용어 상박 싸울 겁니다. 근데 저는 금리 피크아웃 그 영향력이 이미 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경기 둔화보다 더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말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사실 뭐 대부분 뭐 상장에서도 코스피 같은 건 40%만 좀 좋아지고 60%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좀 큰 사이클을 봤을 때 역시적 장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미국 나스닥이 엔비디아 호재.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3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챗 GPT가 쏘아올린 바로 그런 AI 모멘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새로운 상승 채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건 성장주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봐야 될 것이냐. 제가 뭐 토요일 날도 이제 뭐 특별로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지만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
또는 2차 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쪽을 한번 주목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6월과 7월에 썸머랠리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봐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썸머랠리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좋은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 섹터가 맞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번에도 저에게 특집을 해주시면서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를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바로 네. 그거고요. 진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이제 썸머렐리 제가 지금 이제 뭐 대체적으로 구술로만 끝났는데 한번 그림을 보면서 왜 썸머렐리가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우리가 연휴 끝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뭐 시장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코스피 월봉인데요. 아직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상승의 클라이막스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하는 방법,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하나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바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이것은 어느 정도 미래를 포커스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막 이제 양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은 단양봉이에요. 단양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보실까요? 코스닥은 더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 7월달까지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옆에 계신 김동영 위원이 아주 그 박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그런 쪽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뭐 페라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폐배터리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폐배터리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왜 폐배터리를 보셔야 되는지 한번 잠깐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폐배터리는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상, 그러니까 제품 수명 그 주기상 이제 막 시장 도입기입니다. 그럼 폐배터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좀 페라이트가 뜨는 것들로 뜨는 이유가 뭐죠? 시트루 같은 거 다 자원 무게화하고 뭐 리튬이라든가 코발트, 망간 그런 것들이 다 편제성, 제한성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됩니다. 연평균 37%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막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든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도 보통 8년에서 10년 되니까 그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EU 같은 데서도 배터리 재활용 규제 시장 이것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고요.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리사이클링이다. 배터리를 제조해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수명이 종료되면은 뭘 해야 되죠? 폐기 또는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그 자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것은 이제 리사이클링이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차가 37% 성장할 때 얘는 거의 배 가까이 성장해요. 왜냐면은 그동안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거 뭐 폐배터리 시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프 사이클상 돌아오니까 이것이 매년 60% 가까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초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하급수로 급증을 한다. 그 시장이 커질 겁니다. 발생량도 이것은 158%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걸 하는 회사들이 뭐 세비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은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CNG 이런 데서 하고 있다. 물론 코스모 그런 계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하반기에는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보니까 유튜브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좋은 폐배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이 2차 전지 안에서도 폐배터리 계속 강조를 해주시니까 저도 별표를 치고 좀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잠시 뒤 그 안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도영 위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인데 아까 또 우리 좋은정보위원님이 우리 위원님 2차 전지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도 하반기에 과연 2차 전지 업종을 가져오셨을지 아니면 좀 다른 쪽을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위원님은 어느 섹터를 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4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5월 중순까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주도 섹터와 주도 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뽐내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등이 새로운 첨단 산업과 연결고리를 보이면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주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을 돌파를 해서 7만 300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0만 원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해서 5월 말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가 5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흐름은 조금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던 시장에서 이제는 향후에 대한 성장 동력과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집약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 효과가 주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과 추가적으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신기술에 대한 것이 전방위적인 산업에 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적으로는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다. 새로운 주도 섹터와 그 전방위적인 산업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는 시장에서 하반기 특히 6월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시장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이 6월부터 이제 재도약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섹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또 2차 전지를 봐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를 봐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약간 파생돼서 비슷한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정부에서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때 주목을 받았던 산업이 반도체 산업과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이제 성장 동력을 정부 정책적으로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죠. 따라서 올해 1월 달에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고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상승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4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 전방위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특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과 저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뽐내면서 상승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죠. 특히 5월 26일에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대한 것이 열렸고 어저께 조간으로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 더 플러스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조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바이오 부분보다는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는 민관 합동으로 340조 원에 대한 투자가 단행이 되고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62조, 2차 전지에는 39조, 바이오에 13조 에 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R&D 플러스 인력 양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성장, 한마디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것에 주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4대 국가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 기술에 대한 주 기업들에 대한
특혜 그리고 세제에 대한 혜택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장 큰 자금이 투자가 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몰레드든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 LED든 나노 LED든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격차를 확실하게 늘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굉장히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집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공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상반기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 저평가 매력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매수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지만 올 2023년 한 해 우리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도영 위원님은 6월부터 재도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또 좋은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 하반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두 하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나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목 고민 해결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문의를 주셨을까요? SK 아이테크놀로지요. SK 아이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78,000원. 매수가 78,000원. 비중은요? 예. 비중은 90%요. 비중이 90%나 되세요? 예. 야, 지금 수익을 좀 그래도 크게 보고 계시거든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종목 언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매수했다가요. 네. 전번에 수입이 나갔고 50% 가지고 있었는데 네. 수입이 나서 팔고 네. 또 더 갈 것 같아서 다른 것까지 더 해가지고 90%를 채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해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그럼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수한 이유는 뭐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예. 매수를 했죠. 뭐 여거저거 해보니 네.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종목 모르고 이건 2차 전지는 조금 네. 해봐서 아니까.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겸손하신데 이런 큰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수익을 조금 더 내실 수 있게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예요. 보니까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수익도 보고 계신데 비중이 90%나 되십니다. 네. 그런데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떻게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뭐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 이제 연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근데 참 점잖으신 것 같고요.
저는 참 우리 시청자님이 주식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신다.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드시면요 안정령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SKI 테크놀로지처럼 조금 중후장대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종목 선정에서 상당히 좀 탁월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나셨다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아무리 어떤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말라는 주식 그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신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90% 비중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90%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물론 이거 좀 경우의 수는 틀리지만 제가 이제 진솔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 저기 시청자님 이거 단기 중기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SKI 테크놀로지는요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못 올랐죠. 참 안타깝죠. 그래도 시장님 저점을 잡으셨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요. 이 못 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2차 전지도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이제 보면 자꾸 이제 전고체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면은 분리막을 하는 회사예요. 그럼 전고체 쪽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가게 되면 분리막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종목이 못 간 거예요. 다만 최근에 뭐 폴란드에서 공장 짓는다 해서 국제금융 기구인가요? 거기에서부터 금융공사군요. 한 4천억 이렇게 펀딩을 받은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면에서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꾸준히 저점 매수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차원을 봅니다. 물론 분리막에 대해서 성장성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 못 올랐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략을 나눠서 제시해 드릴게요. 아까 이제 포트가 9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고점이 94,800원이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에서는요 강하게 가지 못하면 여기서 또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ABC니까요. 94,000원 근처 오게 되면 비중 많으시니까 거의 한 40% 정도 좀 축소하세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좀 롱텀으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연봉이거든요. 연봉에서 이게 이제 25만까지 갔던 건데 아직도 이거 지금 8만 원대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한 10만 원 이상은 간다고 봅니다. 좀 롱텀으로 길게 봐서요. 따라서 일단은 챙길 때도 챙겨야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생리이고 보면은 한 94,000원 근처에서는 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 정도 물량 축소하고 워낙 이 종목을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니까 50%는 길게 보셔도 좋은데 40%는 수익 챙기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세요. 저도 93,000원에 50%를 정리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잘 보시네요, 역시. 94,000원 정도 좋아요. 좀 한 1% 덜 잡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주식을 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만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94,000원 정도까지 오면 비중을 40% 정도 덜어내시고 현금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비중은 10만 원 이상까지 조금 길게 보셔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게 첫 번째 상담을 맞춰봤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TYM이고요. TYM이고요. 매수가는요? 12,900원에 20%요. 12,900원에 비중 20%. 전일 종가가 13,270원이니까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작년인가 시간이 꽤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수익 못 보다가 이제 액면 병합인가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봐도 괜찮은 건지가 알고 싶어요.
네, 작년에 사셔서 조금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조금 수익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우리 김도영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3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담았고요. 이 종목이 사실 그 농슬라라고 불리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위원님. 네.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 잘 사신 건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TYM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실적적인 평가는 4분기 최악의 비수기를 굉장히 잘 이겨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총 물량이 1억 5천만 주에서 이번에 5대1로 액면 병합을 하면서 3천만 주를 줄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한 주당 0.5주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무상증자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20%다라고 한다면 이번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일부분 차익 실현에 대한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저는 조금 홀딩에 대한 것을 좀 가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물량이 총 한 4,500만 주 정도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2천만 주 정도 수준인데 3천만 주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무상증자에 대한 희석적인 효과는 있지만 현재 TYM의 실적적인 개선 여부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동사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 미국 농기구 업체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는 한 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13,000원에서 14,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그런 종목이에요. 이번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까지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지속적인 타이밍을 보시면서 기대감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번 대체적으로 1대1, 1대 0.5 정도에 대한 무상증자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권리락 효과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서 가뜩이나 밸류적인 측면이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일부분으로는 반드시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고정시키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홀딩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분기별로 조금 끊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내일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상증자가 네. 배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주당 한 주 배정을 받으실 것이거든요. 그럼 30% 정도에 대한 이제 감가에 대한 것이 나타나실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밸류적인 측면을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서 반등에 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한 20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총 30주로 이게 전환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주는 권리락을 받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 나올 때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무상증자 받은 그 물량은 이후에 대한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셔서 수익 많이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TYM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분석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열기를 잠시 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하반기에 주목하는 종목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두 분이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먼저 좋은정보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까 섹터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폐배터리를 보자라고 지금 5월 내내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앵커님. 네. 수익을 많이 내려면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저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닥에 있는 걸 사야 되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네. 양극재에서 대장이었잖아요. 네. 2차 전지에서. 그것이 1,500원에서 80만 원이 넘었어요. 오. 1,500원 시작해서 네네. 정확히 1,465대에서. 네. 물론 그 시장, 그 회사 실적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저는 4월 달 들어서 2차 전지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폐배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어떻게 의문 비슷한 질문을 앵커께 말씀드리느냐. 이건 시청자님께 드리는 똑같은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시려거든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많이 오른 종목보다 내용이 있으면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저점 있는 종목들을 노리시라. 폐배터리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에코프로 그룹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하고 또 세비캠 이런 종목, 물론 코스모화학 그룹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중에서 역시 대장주 성일 하이텍을 주목하고 싶네요. 동사는 그 배터리 재활용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5위 업체이기도 해요. 삼성 SDI가 지분을 말이에요. 8.8%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 모르셨죠? 예, 항상 대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실망을 안 주거든요. 배터리 수집하고 전처리, 이것을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그러는데요.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도 벌써 1, 2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폴란드, 독일까지 글로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 배터리 소재까지 생산해요. 이미 국내에서 군산에 이제 하이드로 센터로 해서 1, 2공장에서 제3공장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술적인 자리를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눌림에서 120에서는 훼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일간 차트도 음선 하나 정도만 더 주게 되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 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종목도 뭐 많이 내려가지만 고점이 30% 빠졌거든요. 이번 달처럼 강세 잉태형 정도 양봉 나오면 6월 달, 7월 달까지도 무려 볼 수 있다. 좀 더 매크로하게 연봉 보실까요? 연봉 여기서 이제 끝날까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폐배터리 사업은요. 이제 막 시장 진입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코프로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1,500원대부터 80만 원 거기까지 간 것은 죄송합니다. 꿈의 기울기가 먼저 올랐고 꿈의 기울기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실적이 되기 때문에 받치기가 오른 거거든요. 하여튼 폐배터리는 저는 금년 내내 뭐 방송 특집 방송마다 폐배터리 좀 보셔야 된다. 이것은 긴 안목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셔서 뭐 수익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좋은정보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이 오른 것보다 저점에 있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폐배터리 대장주 성일하이텍이 위원님의 관심 종목이었고요. 13만 5천 원에서 매수하자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 11만 원 잘 참고해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버렸는데 위원님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세요. 네? 네, 모른 척 할게요. 차트 분석이요? 네. 네. 아니, 이건 뭐 3초 쪽에 나는 그 차트, 쉬운 차트인데요. 음상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가격이 13만 5천 원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빠져도 크게 안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매크로하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요. 왜 16원까지 보느냐. 지난번 꺾였던 자리가 16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좀 아까 제가 SKI 테크놀로지 어떤 우리 시청자님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거의 크게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16만까지 좀 보시고요. 그냥 손절에 11만 원 하이셔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요. 13만 5천 원에서 매수하자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1만 원 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우리 김두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뭐 너무 좋은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 아까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좀 큰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작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종목인지 또 저점에 있는 종목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간에 대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이마진 기업을 2,900원에 인수를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형 OLED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술력에 대한 차이를 조금 벌리기 위해서는 증착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애플 관련주로 분류도 되어 있는데 애플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에 대한 것이 승인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은 작년까지 적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흑자에 대한 전환을 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상, 한마디로 소형 OLED 증착 장비 마켓쉐어 글로벌 1위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성장성을 동원하면서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디스플레이 산업은 아직 1분기,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아니면 그 이후로 갈수록 중국과에 대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연결고리를 보이면서 상당히 강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2023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36,500원 미만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 가격은 조금 낮게 잡을게요. 41,500원 1차 목표가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2,200원을 잡는데 동사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아니면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저의 코멘트 그리고 전략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도영 위원님은 디스플레이 섹터 안에서도 선익 시스템을 주셨고요. 매수가는 36,500원, 목표가 41,500원, 손절가 32,200원 주셨습니다. 전일 종가가 35,750원인데 그렇다면 위원님, 지금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네요? 그렇죠.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애플이든 삼성 디스플레이든 전방위적인 정책적인 측면까지 이번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점 트라이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관심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굉장히 핫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전화 연결로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2C고요. K2C고요. 매수가는요? 2,500원에 10%. 근데 유상증자 받으라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네, 2,50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네네.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좀 언제 사셨어요? 좀 오래됐어요. 작년에 샀어요. 아이고, 작년에 사셨고 지금 마음고생을 좀 꽤나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네. 최대한 또 빨리 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또 바로 점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전일 종가가 2,110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작년에 사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꽤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최근에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도 뭐 오랫동안 기다리시니까 참 인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찌됐든 우리 K 씨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반도체도 전력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뭐냐면은 원래 반도체가 전기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적게 들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 전력 반도체가 새롭게 이제 네. 패러다임을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네네. 사실 이제 앞으로 뭐 제가 꼭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또 패러다임을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하고 양자하고 전력 반도체는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KC도 있지만요. 사실 아리프세미가 대장입니다. 삼성에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KC 같은 경우는 한 3,000원까지 가다가요. 우리 그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때가 대략 시총이 3,600억대입니다. 그때 얼마를 더 한다고 그러냐면 시총이 그의 한 30%에 육박하는 1,20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대단히 시장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슈도 이미 상당 부분 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16일 날 1차 그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제 권리락된 거 그것이 이제 공모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됐는데 1,719원이에요. 한 번 더 관건이 남았습니다. 기가 언제 최종 가격이 확정되냐면 6월 21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16일 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요. 그때 최종 이제 그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다만 1년 동안 기다리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원래 현재는 적자지만 이 회사가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건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설비 투자를 더 하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전망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년을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를 받으시고요. 네? 어차피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싼 가격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시청자께서 길게 보셨으니까 월봉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 여기서 음봉 3개가 난다 하더라도 다음 달은 반등 가능성이 커요. 제가 6월 달 이슈가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략 전 고점이 한 뭐 2,500원 정도 되는데 그 자리까지는 좀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이 정도 한 2,500원 정도 보시고 유상증자 받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유상증자 받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서 좀 수익으로 전환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또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는 17,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16,000원의 전일 종가가 형성됐고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유튜브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종목이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이에요. 비중도 조금 많으시고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았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김도영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도 살짝 많으시고 매수가에서도 살짝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와서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매수 가격이 17,500원의 비중 30%다라고 한다면 동사에 대한 가치적인 평가를 감안해서 저는 홀딩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요 근래 특히 2023년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한울 관련된 이슈와 정책적으로 이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2차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에 약간 그 히든 카드로 들어가 있는 게 로봇과 원전 이쪽 미래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전에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던 상황에서 조금은 더
주목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주목도에 대한 것, 약간 매력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가격은 매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이번에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까지 확인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구간이고 매수 가격보다 높은 전 고점 언저리인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저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매력적인 수익금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물량 같은 경우에는 홀딩을 하시고 반등하면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 문자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HLB 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5,360원, 비중은 70%입니다. 보니까 닷새 만에 상승 전환됐고 전일 종가가 15,360원. 매수가랑 전일 종가가 동일한데 금요일에 사신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닌 구간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저는 HLB 그룹 제약이 7개인가 8개인가 돼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건 저는 좋게 안 봅니다. 네, 일단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시간이 좀 많이 가격 전략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15,360원에 잡았으니까 뭐 지금 딱 그 자스트 그 가격인데요. 일단 한 16,5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하시고 추세 푸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미국 지금 아수카 학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종목들 많지 않을 겁니다. 회사들. 냉정하시게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추세 관찰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도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정보위원님. 네. 요새 무료 방송도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또 핫한 내용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하여튼 제가 이제는 5월 달에 이 거래일 남았잖아요. 이 거래일을 참 마감 잘할 종목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6월 달 계좌 점프업을 시킬 그런 전략은 뭘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무방에서 뵐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예, 많이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전략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요새 또 굉장히 핫한 분이죠. 우리 김도영 위원님. 또 무료 공개 방송 또 우리 위원님도 준비하셨잖아요. 네.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좌에 대한 것을 회복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성장성과 기업 분석을 해서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즌4 시작하는 인생주라고 하는 것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에 대한 그 향연 좀 확인하시고 힌트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 8시에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두 분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무료 공개 방송 잘 하시길 바라고요. 5월 마지막 주 특집 투자정석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